주요 방역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당초 예측 범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480명입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0.38로 델타의 1.4%에 대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 발생이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 주간 평균은 49.3명입니다. 오늘 기준 5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도 분석해드렸듯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자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델타 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정된 6만 7천여 명의 연령을 표준화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은 델타가 0.7%, 오미크론은 0.18%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약 4분의 1 이하의 치명률이고 계절 독감으로는 2배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도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에서 0.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역시 유사한 치명률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와 비교하지 않은 시점상 치명률의 경우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봤을 때 1주간 치명률은 0.13입니다. 1월 첫째 주 치명률인 0.78, 둘째 주 0.48과 비교하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은 오미크론 자체의 특성과 또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 접종력, 그리고 고위험 환자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과 안정된 의료체계의 결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도 60세 이상과 미접종자에게서는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특성은 델타와 동일합니다. 다만 치명률 자체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볼 때 60대 이상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고 50대 이하에서의 치명률은 극히 낮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이 5.9%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접종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의 경우 가장 위험성이 크고 주의해야 될 인구 집단이 되겠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의 경우 치명률은 거의 0에 가깝게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숫자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이를 위한 희생은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중증도는 낮아서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환자들은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을 하고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위험군 중심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대응체계 개편과 먹는 치료제 투여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670개를 보유하고 있고 36.3%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3,130개를 보유하고 있고 58.8%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상은 2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46.2%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하루 이내에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원 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도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5,752개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주변의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 없이 진료를 받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5% 내외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중증 위험에 따라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관리의료기관은 738개소까지 확충됐습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4,855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참여해 주신 의료기관 원장님들 그리고 참여한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원활한 이송 및 응급진료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응급실 격리병상을 426개소를 추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9개 기관에 총 1,097개의 격리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격리병상에 확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별도의 코호트 격리구역에 배치하고 이 경우 코호트 격리료 수가도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21일부터는 응급실 병상 효율화를 위해서 응급실에 있는 확진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 내에 병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확진자 수용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실 내 과용 격리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확진자 수용을 위해서 응급실 내에 확진자 진료에 대한 전담병상의 확진자 진료 수준의 보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이송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2월 24일부터는 기존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던 응급의료 자원 정보 중에서 코로나만의 별도 가용 격리병상 등의 정보를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9와 보건소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본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주말 동안 낮아졌던 검사량이 회복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오늘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 증가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증,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대응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감염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께서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더욱더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환기 등을 유념해 주십시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하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